뉴데일리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자질이 논란이 된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성. 방금 보여드렸죠, 제가. 자, 요거.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요 세 사람을 일단 꼽고 있죠. 이 다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아니, 솔직히 이제 말씀드려서, 우리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라는 말이 이데올로기가 딱 붙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북한에서 쓰는 말이죠.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또 김일성 주체사당도 우리의 자주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즉 우리법 연구에는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명칭입니다. 예를 들자면 글로벌 법연구회라든지 인터내셔널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하도 비판받으니까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만들었죠. 변신을 거듭하는데 거기에 속한 법조인들이 몇 명이냐? 전체의 한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도 안 되는 우리법 연구회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지금 9명 중에 8명 중에 1명, 2명 3명이나 들어가 있냐 이거지. 이건 과잉 대표다 이거지. 과잉 대표. 헌법재판관도 이거 보니까 저도 어제 그 이야기 듣고 웃었는데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좀 대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참 우스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문영배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죠. 이미선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문영배 진주 경남입니다. 이미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정정미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또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김복형 이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또 누구더라? 이렇게 세 사람.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척 보면 경남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이나 돼요. 이게 지역 대표성을 좀 충족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해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편파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게 허점이 많은 조직이다. 여기에다가 모든 대한민국 중요한 사건,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건을 맡긴다? 이 너무 불안한 거죠, 사실은.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영배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이거 큰일이다, 이 사람. 나경원 의원이 먼저 회피해라, 니들은 이 탄핵 심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우려된다. 이 보면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갑자기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 페이북에다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해라, 너희들은. 특히 문영배, 이미선이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판사는 본인과 2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 사건은 아예 배당을 못 받는다. 또 3촌, 4촌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선의 여동생, 친여동생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무슨 탄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완전히 법조 카르텔이지.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척, 중립적인 척, 객관적인 척 폼 잡고 앉아있는 게 헌법재판소다 이 말입니다. 이거 수긍돼요 여러분? 수긍되냐고. 차라리 그냥 AI 판사한테 맡기자. 그냥 AI 판사한테. AI 판사는 그래도 법전대로 해석하잖아. 응? 헌법재판관에 판사로 앉아있는 사람이 지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판결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AI 판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앉혀놓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 나경원 의원의 말은 계속됩니다.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 담보에 꼭 필요한 제도인데 당연히 헌법재판소에도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있으면 뭐해? 안 지키는데.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소는 2주 전에 바로 기각해버렸다.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황필규고 황필규가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김희수는 국회 탄핵소추단 정청래 단장과 일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도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회피되어야 되면 마땅하고 이미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있는 이미선 나오네. 이미선 재판관은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인데 윤석열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말이 되냐고 이게. 에? 문영배도 제가 좀 이따 문영배는 좀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걱정은 결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답정려 아니냐 이 답정려. 어? 그래서 답을 정해놓고 이 속도를 낸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헌재가 운영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사법부에 완전히 근본적인 위기가 오고 헌법재판도 저거 쉽게 하면 때려 부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계선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사람이 지금 제일 문제로 지적된다. 정계선은 남편이 황교필 변호사, 황교필, 김희수, 정청래, 이재명. 네? 이미선이는 남편이 문충진인가 변호사인데 그거는 권순일 대법관. 뭐냐고 이게 도대체. 네? 완전히 사법 좌파 법조 카르텔의 정점에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자, 페네마이크 보도입니다. 한덕수보다 마은혁이 중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에 탄핵 심판 사건이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 9건. 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검사, 손준성 대구검 차장 검사 탄핵안 등 9건인데 이거 보세요. 재빠른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 소원은 1개월 만에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 있잖아요.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예고. 설지나면 바로 한다니까요 이게. 그럼 마은혁이 불려드린다 이 소리지. 그런데 반면 한덕수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 이건 1개월 동안 뭐 결정이 없어요. 지들 마음이야 그냥. 느린 거야 느림보. 이렇기 때문에 헌재의 마은혁 임명에 집중하는 헌법재판소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자, 이 해석이 이제 결정타죠.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권한쟁의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지난 24일인데 페넷마이크에 나온 강대규 변호사라는 분은 헌재가 지금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은 바로 이 4대4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인원수를 보충하려는 것이다.
또 특히 헌재는 40여기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특별 기일까지 정했어요. 마 후보자 관련 권한 쟁의건에 대해 2월 3일까지 결정하겠다. 즉 2월 3일까지 결정해가지고 40여기를 불러들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시켜야 된다고 했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명에다가 40여까지 하면 5명이 딱 되잖아요. 한 명만 더 회유, 겁박 꼬셔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파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각하죠 지금 여러분. 사태가 심각합니다.